3차 팬데믹이 다시 우려될 정도로 위태로우니 그렇다면 일부분을 한 3조 정도입니다. 3조, 4조 정도만 재편을 해서 빨리 풀자. 왜냐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조세 부담을 지금 국민들에게 떠안기고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지금 떠안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말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빨리 하자고 한 것이고. 성급한 뉴딜 예산 50%를 깎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쭉 해오셨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치고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주도 경제 국가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50% 자르겠다.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팬데믹 때문에 지금 단기가 격상돼야 못 쓰거든. 소비 쿠폰을 뿌려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정부도 여당도 머리를 짜면서 줄여야 된다. 같이 함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네. 이 춥습니다. 이번 겨울 여름하고 다릅니다. 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558조 8천억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말하자면 이제 순정시키는 것으로 설명절 전에는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은 전 국민 지급입니다. 지금 이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 2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우리 지금 유권자들, 우리 시장의 상인들 또 소상공인들 이제 당장 2단계로 올라가면서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가게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선제적 역할인데 지금 저희들은 올해가 556조라는 엄청난 슈퍼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될 때를 감안한 편성한 예산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3차 팬데믹이 다시 우려될 정도로 위태로우니 그렇다면 일부분을 한 3조 정도입니다. 3조, 4조 정도만 재편을 해서 빨리 풀자. 왜냐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조세 부담을 지금 국민들에게 떠안기고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지금 떠안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말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빨리 하자고 한 것이고 이건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추위 속에서 이 한파 속에서 생활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자면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지금 선회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간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 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0조 원, 2조 달러에 달하는 말하자면 재난지원금 성격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1, 2차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이것의 소득 보전 효과가 이미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이 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도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지금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러려면은 감액을 시키고 난 뒤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안 558조 8천억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말하자면 이제 순정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절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이제 돈이 필요하고 한 게 이제 설명절인데 설명절 전에는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예산 심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올해 예산안에 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뉴딜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생각인지 하고 또 하나는 선별 지급으로 이번에도 갈 것 같은지 아니면 전 국민으로 갈 것 같은지 짧게 한마디씩.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본은 전 국민 지급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원칙이고 다만 불가피하게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피해를 입은 업종 또는 피해를 입은 계층 등등을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서 선별 지급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IMF라든지 IBRD라든지 WB라든지 이런 국제 금융 기구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일관되게 공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니 당신들 왜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튼실하고 좋고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건강한데 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그렇게 머뭇머뭇하냐 이런 공고를 국제금융기구들이 저희 정부를 향해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21조입니다. 이 21조의 50%를 지금 깎자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이 되기도 전에 한국판 뉴딜 예산 50%를 깎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쭉 해오셨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치고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주도 경제 국가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50% 자르겠다.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에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고 정말 도움이 되게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뭐 휴대폰 요금이 2만 원씩 나눠주자고 이게 나누면요 1조를 국민들 다 나누면 2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걸 선별적으로 했더니 법인 택시 기사들한테 100만 원씩 가고 중학생한테 15만 원씩 갔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뉴딜 이 좋은 정책을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뒤늦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나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만 하나 따져보니까 올드 딜도 있고 그냥 명분 좋은 것도 있고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름만 뉴딜로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예산을 지금 이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소비 쿠폰이며 뭐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지금 단계가 격상돼야 못 쓰거든. 소비 쿠폰을 뿌려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정부도 여당도 머리를 짜면서 줄여야 된다. 같이 함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네. 이 춥습니다. 이번 겨울 여름하고 다릅니다. 네. 자, 지금 정기국회 회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나 이제 걱정되는 게 뭐 윤석열 총장 이슈라든지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야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